알로하. 오늘은 피심플 부동산하고 리스홀드 부동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골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집이 5천만 원에 시장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영자 전화기에 정말 불이 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영자씨, 그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사실입니까? 아, 네. 그거는 리스홀드랍니다. 리솔드 그게 뭔가요? 아, 블라블라블라 Yada yada yada. Yada, yada, yada. 하시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셨겠죠? 하와이로 이사 오기 전에 열심히 살 집을 구하면서 저희 이제 제이콥 씨께서 1억짜리, 그러니까 10만 불짜리 오션뷰를 보고 그냥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도 못 찾는 집을 자기가 발견해냈다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자, 너 오션뷰 부동산 어때? 제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여보, 이거 리스홀드야. 땅세만 해도 2,565불이야. 리스 기간은 5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알아? 1,200불이야. 영자야, 우리가 이런 집에 살려면 한 달 렌트가 얼마야? 10,000불이 넘을 텐데 관리비 내고 땅세 내더라도 한 달에 5,000불이 안 되잖아. 앞으로 5년간 정말 지겹게.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 나가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 아, 정말 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초기 비용으로 내는 10만 불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을 나누면 한 달에 1,700불. 관리비가 1,200불, 그 다음에 땅세가 2,500불. 다 해서 6,500불이라는 돈을 내고, 그게 이제 5년이면 38만 불이 되는 돈을 내고서 살겠다. 뭐 자기가 갑부야? 제이콥 씨, 꿈 깨세요. 그 꿈을 갖다 와장창 깨버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영자네는 알라모아나코 선상에 있는 디스커버리베이라는 위치 좋은 곳에 리스홀드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적이 있어요. 힐튼 바로 카할라 힐튼 바로 옆인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온 부동산을 보면 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대의 부동산 리스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홀드에 대해서 알기 위해 리스홀드가 아닌 피심플이라는 부동산의 소유 형태는 뭘까요? 피심플은 건물을 소유한 주인이 땅도 함께 소유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소유 형태입니다. fee simple. 여기서 fee는 fef, 봉토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봉토는 중세 지주들이 소유했던 그 땅의 이름이 봉토잖아요. 그래서 fee의 뜻은 땅을 소유하는 기간이 한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것을 말을 하고요. simple. 여기서 simple은 부동산을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피심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fee라고 이렇게 잘 적혀져 있죠. 부동산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bundle of stake, 그러니까 권리의 묶음이라고 그러는데 두 문자로 deep C라고 해서 첫 번째 D, disposition. 아까 심플의 의미죠.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양도를 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enjoyment. 내 거니까 내 프로퍼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exclusion. 남이 침입하거나 내 집에 와서 물을 마신다든지 뭐 내 프로퍼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exclusion 할 수 있는 권리. possession. 당연히 내 집에서 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 control. 합법적이라면 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요런 이제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리스홀드라면 이 5가지의 권리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리스홀드나 피심플이나 똑같이 사고 팔고 렌트 주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거는 리스홀드는 fee가 없다는 겁니다. 리스홀드는 피심플과 다르게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30년, 55년, 60년, 75년 요 한정적인 기간 내에 그 땅 사용권을 허락을 받아서 그 위에 지은 건물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 형태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따로 있어서 리스 피를 매달 내야 되고요. 그리고 땅의 임대 조건에 다 따라줘야 됩니다. 리스홀드 등기부를 한번 열람해 보시면은 땅의 임대인 lessor 그리고 땅의 임차인 lessee가 이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렌트 홀드라 하지 않고 리스 홀드라고 하는 이유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렌트라 그러고요. 1년 이상이 되는 건 리스죠. 보통 땅 리스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는 작게는 30년, 50년, 70년, 많게는 99년까지 이렇게 땅의 리스를 받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Leasehold case study. 그래서 리스를 한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리스홀드로 구매하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3개를 뽑아서 리스홀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리스홀드로 샀지만 그 리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땅을 사서 피심플로 전환한 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인이 땅을 팔지 않아서 그 리스한 그 땅을 팔지 않아서 그냥 초기 비용 다 버리고 쫓겨난 예. 이제 세 번째는 아직 리스 기간이 남아서 지금 땅 주인과 거래를 협상을 하고 있는 케이스.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거는 리스홀드가 피심플로 전환된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는 오하원이라는 빌딩에는 토탈 46개의 세대가 있고요. 지금 등기부를 보시면은 리스라고 적혀 있죠. 거기 밑에 lessor, lessor가 이게 지금 땅 주인의 이름이고요. lessee는 유닛의 주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그 등기가 된 날짜는 1956년도에 55년의 리스를 받고 2011년도에 expire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 텀이 끝나기 전에 관리회사, 오하완이라는 이 관리회사에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인과 가격 협상이 될 즈음에 은행하고 타결을 보죠. 은행에다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지금 5.6 밀리언, 5.6 밀리언을 빌려서 땅 전체를 매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면 각 유닛 홀더들, 세대주들한테 이제 가격을 나눠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홀드에서 피심플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땅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는 세대주는 계속해서 이제 매달 땅세를 전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다가 내는 거죠. 왜냐하면 융자를 받았으니까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지금 46세대 중에서 이 땅을 매입하지 않은 주인은 딱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은 이때까지 한 달에 480불씩 이렇게 땅세를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집을 팔게 되면 피심플로 콘도와 땅을 같이 구매가 바이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값은 주인에게 주고 땅값은 관리사무소에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홀드를 하더라도 소유주가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일단 이 오아우 사람들이라는 이 콘도 단지의 경우는 주인이 지금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이 좀 용이했을 거로 보이고요. 근데 어떤 리스홀드는 땅 주인이 뭐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고 어떤 사람은 팔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을 재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2. 주인이 땅을 팔지 않아 리스의 원래 계약 조건이든 surrender, 땅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카일로안이라고 불렸던 콘도 코앞 건물이 정말 좋은 예일 텐데요. 그 18세대의 건물이 있었던 그 땅의 주인은 다름 아닌 캐슬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캐슬 파운데이션은 저기 카일로아 타운센터, 홀푸드, 롱스 거기 일대의 땅을 다 소유했었고요. 그리고 카일로아 렌치까지 정말 하와이 탑 5에 들어가는 프라이빗 홀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이제 그리고 이 세대주들이 땅을 협상하는 사람까지 고용을 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가격 면에서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족했던 이 그 세대주들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초기 투자금을 다 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 살았던 제임스라는 주인은 1986년에 59,000불에 샀는데 리스 기간이 짧아지자 만료 5년 전에는 2만 불 이란 돈을 내고 사신 싱글도 있고, 리스가 완전 만료되기 몇 달 전에는 그냥 2,000불 3,000불 이렇게 내고 사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안 되면 떡 싸먹는 거고 리스 연장이 되거나 그 땅을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좋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헬메리로 한번 던져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도가 지금 없어진 그곳에는 지금 DR 홀튼이라는 그 건축회사가 지어놓은 새 건물이 들어서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3. 이거는 칼라에 있는 아름다운 콘도, 오션뷰의 콘도인데 지금 현재 리스 계약이 5년이 남아 있고요. 저희 제이콥 씨도 그냥 사랑에 빠졌던 콘도 이야기입니다. 이 콘도 단지는 총 대지는 8,200평이고요. 세대주는 197세대고요. 건축 연도는 1967년도, 저하고 같은 생일이네요. 리스 기간은 60년을 받았고요. 리스 만료는 27년입니다. 그래서 딱 5년이 남았고요. 이 거래 내역을 한번 보시면 2004년도에 방 2개짜리가 땅세는 1,900불이었는데 1.45 밀리언, 1.45 밀리언에 거래가 됐고요. 2013년, 그로부터 약 10년 후 똑같은 유닛이 땅세가 오릅니다. 재협상을 해서 3,530불로 오르고요. 근데 그 유닛이 57만 5천 불로 거의 뭐 반 이상으로 깎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요. 2022년 제이콥 씨가 이 비슷한 유닛을 봤는데 비율하고 사이즈가 비슷했는데 올해 20만 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 만료 기간이 가까워올수록 유닛 가격은 하락을 하고요. 리스 불입금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라 비치 아파트의 땅의 주인은 다름 아닌 비숍 재단입니다. 제가 하와이 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숍 재단은 하와이 사유지의 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단이고요. 하와이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순수한 하와이 블러드의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카메하메하 스쿨, 그리고 비숍 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세대주들이 비숍 재단에게 우리에게 땅을 팔아라 했고 비숍 재단은 안 판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고 아파트 세대주들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까지 갔는데요. 고소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사실 그 67년에 제정된 하와이 랜드 리폼 액트라 그래가지고 토지 개발
개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0년대 중반에 하와이 주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청문회를 했는데 정부는 49%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극소수, 그러니까 비숍이라든지 킴 에마라든지 뭐 캐슬 앤 컴퍼니라든지 이런 극소수의 72명의 극소수의 재단들이 4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소유권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개발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토지 수용권이라는 명목, 에미넌 도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에미넌 도메인은 뭐냐면은 정부나 그 대리인이 이제 그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칼라나 다이아몬드 헤드나 하와이카에 있던 많은 리스홀드 단독주택들의 땅을 정부가 사서 그 다음 다시 임차인들에게 되파는 그렇게 해서 리스홀드를 피심플로 많이 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은 리스홀드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콘도는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비숍 재단에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에미넌 도메인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지. 한 개인의 재산을, 개인이 아니지만 그 랜드 홀딩의 재산을 정부가 뺏어서 또 다른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9th Circuit Court까지 갔지만 결국은 8대 0으로 처참히 패배합니다. 84년 판결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대인 즉 레소어가 더 이상 리스를 연장하지 않고 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 땅을 팔기 전에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들에게 먼저 그 땅을 살 권리를 부여하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카알라 비치의 세대주들이 이제 비숍을 고소를 했죠. 패배를 했지만 이제 항소심까지 갔으니까 이 결과가 정말 기추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홀드 부동산도 피심플과 똑같이 양도, 상속까지 모든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피심플은 그 소유권의 기간이 무제한이고 리스홀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홀드는 사실 다른 부동산이 올라갈 때도 리스홀드는 내려갈 수가 있고요. 언제 뭐 떨어진다는 그런 규칙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 리스의 만료 기간이 가까워 올수록 급격하게 가격이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항목 기간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안 팔아 하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20년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경우 상환을 30년 상환으로 할 수가 없어요. 15년 상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먼의 부담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한 1031 교환,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1031 교환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 25year은 그냥 싼 가격으로 되지만 그 뒤에 급격히 그 땅세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fee를 이렇게 리스홀드에서 fee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구매의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리스홀드를 사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가 한 70, 80 정도 됐는데 리스홀드가 한 30년 남아있고 그리고 물려줄 자식도 없어. 그러면 매일 아침 선라이즈, 선셋, 오션 뷰를 보시면서 인생을 마무리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초기 부담금이 작기 때문에 땅값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렌트 수익에 대한 현찰의 흐름이 좋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 리스홀드 시스템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극심한 주택난으로 생겨난 시스템이다 보니까 타주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 홍콩,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땅의 소유가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리스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땅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리스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리스 연장이 안 된다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돌스토이의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에서처럼 땅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역사인 듯 합니다. 제가 리스홀드를 공부하면서 하와이의 땅의 역사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어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밤샘을 꼬박 했답니다. 나만 궁금한가? 어쨌든 제가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마할로.